자, 봅시다. 이제 합강정가야. 합강정 선유가라고도 하는데 그냥 편의상 합강정가라고 합니다. 가사죠. 가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흰 분필 또 내가 쓰려면 또 항상 없죠. 오늘은 항상 그러네. 자, 보세요. 이게 어디에? 아, 진짜. 아, 진짜. 신지학 닮은 것 같은데? 그래? 자, 국영가세, 합강정의 국영가세. 잘 보십시오. 이게 당연히 한글로 지어진 가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미, 문법적인 거 여러분들 엄매하니까 문법적인 것도 고려한다면 일단은 해석 그 이전에 못모하세라고 한 거죠. 못모하 작구나. 격식체의 하계체. 즉 어디에서 쓰는 어떤 상황에서 청유형 할 때 청유형을 쓴다라는 것은 함께 뭐 하자라는 거니까 영어에 let's 뭐 하자 이런 거잖아요. 구경 가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가자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령형, 청유형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구경 가자, 합강정의 구경 가자. 그러니까 A, B, A 구조도 되겠죠. 그렇지? 자, 이게 어디냐면 위치는 전라도입니다. 전라도의 합강이라는 강에 있는 정자가 합강정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전라도의 한 벼슬아치가 그러니까 전라감사가 그 인근에 있는 그 관리들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일단은 호화로운 뱃놀이를 가자 이런 거예요. 근데 얘들아 여러분들도 조선 역사를 얼추 알겠지만 지금 1790년대다. 그러니까 1800년대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19세기를 앞둔 전라도에서 양반들, 벼슬아치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뱃놀이 즐기고 놀 때니? 조선 후기에 어느 하나 태평성대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이즈가 슬슬 나오는 거죠. 자, 봐봐.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지 이거. 오케이, 봐봐. 그러면 마치 여기까지 첫째 줄까지만 보면 양반들의 뭐 긍정적인 풍류놀이구나라는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더 보자고요. 때는 9월 끊고 23일 끊고 길일인가 끊고 명절인가 끊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9월 23일이죠. 조금 더 역사적인 걸 얘기하면 1792년 실질적으로 9월 23일은 지금은 별 의미가 없지만 뭡니까? 이때가 정조왕 때인데 정조 16년 정도 될 텐데 이때 이거는 국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국가 공휴일 정도 됐었습니다. 무슨 날인데요? 인평대군 묘소에서 제사 인평대군 제사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국가 공휴일이죠. 구경 가자, 합강정의 구경 가자. 구경 가자고 하는 그때가 언제냐? 1792년 9월 23일. 그때가 길일인 거야? 아니면 명절인 거야? 자, 그러면 당시 뭐 저는 그런 생각 별로 없지만 일단은 그때 당시 백성들의 인식을 봐봐. 왕족의 대군의 제사일이야. 길일이라는 건 뭐야? 길일. 길일이라는 것은 한자로 길, 일, 좋은 날이에요. 명절, 흥성스럽고 흥겹고 기쁜 날이죠. 때는 1792년 9월 23일. 이날이 대체
임평대군 제사일인데도 불구하고 길일이냐 명절이냐 비꼬는 겁니다. 반어법이죠. 정신 나간 벼슬아치들이야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순시나온 끊고 우리 감사 끊고 이날에 끊고 뱃놀이하니 끊고. 마치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이 5월 19일인가? 오늘이 5월 19일인가요? 5월 18일을 땡크데이로 알고 노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죠. 왜? 땡크데이, 스타벅스 이런 거죠. 아씨, 얼마 전에 스타벅스 유리컵 예뻐서 샀는데 2개. 저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제 있었던 일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5.18 우리 현대 역사에서 5.18하면 광주의 슬픈 날 아니야, 그렇지? 분노에 차올라야 하는 날인데 그 날을 가지고 말이야.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통령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의 서거일을 조롱하면서 어느 래퍼가 입장료도 얼마 받아 5월 23일 대통령의 죽음 날을 조롱하기 위해서 52,300원의 티켓료를 선정하고 공연을 하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 속한 재단에서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추종하고 뭘 추종하지 않고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적인 수준의 어떤 그 행사나 이벤트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반들의 자연 즐김, 풍류 이걸 노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추절 끊고, 자, 청추절 성절일 끊고, 즐거우나 끊고, 창원산 저녁구름 끊고, 슬프도다 끊고. 자, 천추절 성정일이라는 것은 뭐죠? 나름대로 이때, 그러니까 축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성절일이라는 것은요, 중국의 황제나 황후의 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추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 천추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천추절, 어떤 국가적인 페스티벌, 축제일이라든가 또는 성절일, 우리나라 왕족의 생일 수준이 아니라 중국 황제나 황후의 생일을 성절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되게 즐겁거든요. 그렇죠. 국가가 다 축하할 만한 일이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즐거워야 할 일이잖아. 근데 창오산 저녁구름 끊고 슬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오산은 이것도 좀 어쨌든 다 중국 이 한 줄 전체가 네 번째 줄 요 전체가 다 모두 뭐야? 중국의 고사를 활용한 거예요. 내용도 좀 알아야 합니다. 창오사는 중국의 순임금이 무덤이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수업했었나? 요순 알지? 요순. 나랑 안 했나? 응? 맞아요. 기억하는구나. 중국의 요임금, 중국의 순임금, 요임금과 순임금 때가 중국 역사 전체에서 가장 평화로웠고 백성들이 가장 살기 좋았던 태평성대를 누리고 구가하던 시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요임금과 순임금은 성군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추종받는 군주라면, 왕이라면, 황제라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가장 긍정적인 샘플링의 임금이 요임금과 순임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순신 장군 있죠? 이순신의 순자를 순임금의 순을 딴 거예요. 부모님이 이름 지을 때. 이순신의 형은 이요신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이순신의 부모조차 이순신의 형제 이름을 지을 때 거의 뭐 추종하는 어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나라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천추절 성절일이 아무리 즐거우면 뭐해? 창오산 저녁구름. 여기서 저녁은 슬픈 감정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시간적 배경. 구름 또한 슬픈 감정을 더욱더 슬프게 하는 자연물 이런 거겠죠. 그러면 슬프도다라고 해서 여기는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돼 있죠. 그렇다면 이 네 번째 줄은 뭘 얘기하는 거야? 창오산에 묻힌 순임금의 무덤을 생각하면서 참 살기 좋았던 시절이 그립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라도 지역의 백성들이 순임금과 같은 그러한 시대를 그리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프다라는 내용은 그렇지 못한 현재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시적 화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거 보면 관찰사 부임 끊고 뜻밖이나 끊고 남쪽 백성 괴로움 끊고 내 알순가 끊고. 내 알순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알바? 이런 거죠. 관찰사 부임은 뜻밖이다. 그러니까 관찰사 부임으로서 내가 계획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관찰사로서 부임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벼슬을 제수받고 뜻밖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남쪽 백성의 괴로움을 경청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잘 살려야 하는지, 백성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거 해야 되는 게 관찰사로서의 어떤 공적 임무인데 알바? 이런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뭘 얘기할 거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배층의 그렇지 무능한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라도 하면 또 전라남도 하면 또 곡창지대 아니겠니? 그리고 또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농업이 전체의 한 90% 이상이 농업이잖아. 그러니까 호남 지역은 곡창지대인데 곡창지대에서 곡식이 많이 이렇게 수확이 되어야 우리 조선 전체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안정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정상적으로 인력의 부족함이 없고 잘 여문 벼를 이렇게 베야 되는데 지금 몇 월이야? 9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뱃놀이 끊고 조울시고 끊고 여기까지 보면 양반들의 뱃놀이는 좋아. 너무 좋아서 백성들의 본업인 가을거지 급함을 끊고 생각하랴 끊고. 생각이나 하겠냐? 지네들 뱃놀이하고 쳐놀고 있는데 가을거지가 급하다. 백성들이 본업에 충실해야 하는데 뭔가 바쁘니까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본업뿐만이 아니라 이 본업으로 인해서 조선 백성이 많은 먹거리들을 안정적으로 보급해야 하는 그런 1년 중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급함을 무능한 못돼 처먹은 이기적인 양반들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니? 그놈들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지. 이기적이니까 이런 거죠. 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가을거지 해야 되잖아. 가을거지, 가을추, 거들수, 추수철이잖아. 그러면 농민들은 각자 자기네들이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찰사님들 오시잖아. 그건 추수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돌을 깨서 끊고 강 막는데 끊고 한 달이나 끊고
걸렸구나 끊고. 본업을 해야 되는 농민들이 관찰사님들 오시니까 추수고 뭐고 그분들 뱃놀이 하기 위한 준비, 돌을 깨고 강을 막고 하는데 한 달이나 소비한 거예요. 무급 노동으로. 그리고 관찰사님 편안히 우리 동네에 오셔야 되잖아. 산을 어디 관찰사님이 어디 산을 힘들게 넘으셔. 산을 뚫어야죠. 산을 뚫어 끊고 길 낼 때 끊고. 우리 백성들도 조상이 있다고요. 백성들도 나름대로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다 무덤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 관찰사님 오시는데 힘든데 무덤 다 팠다고요. 민가 무덤을 끊고 옮겼구나 끊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야말로 지배층의 횡포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관찰사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본업이라든가 자기네들의 조상 무덤 관리 이런 거마저도 다 팽개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편히 오면 그만이잖아요. 이런 게 지금 조선시대인데 얘들아,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있었어요. 뭐 좀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못하지만 군사 독재,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대통령들이 군사 독재 정권 때 권력을 잡은 사람이 대통령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 대통령이 동네 근처에 오잖아? 그 학교 애들 수업 다 빼요.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대통령님이 여기 지나가실 것 같아. 그럼 수업이고 나와버려. 선생님도 필요 없어. 선생이고 학생이고 다 나와서. 선생님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도로 옆에 서울 도로에 잡초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냐. 돌 줍고 누가 껌 뱉은 거 껌 떼고 그걸 오전 내내 하는 거야. 여기 오실 것 같다고, 이 동네. 근데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지랄 하는 거예요. 그게 불과 선생님이 학창 시절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하물며 조선시대야. 더 심했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울부짖는 끊고 저 귀신아 끊고 풍경 좋은 끊고 타시로다 끊고. 해석하는 거 쉽죠. 울부짖는다라는 것은 무슨 심상이겠어요? 청각적 심상이죠. 울부짖는 저 귀신, 뭡니까 이거? 오케이. 둘 다 맞아. 구체적 청자가 설정한 도노법이에요. 잘했습니다. 자, 이 귀신이 누구겠어요? 우리 백성들의 조상이겠죠. 조상이 무덤에 이렇게 자고 있단 말이야. 아이고 뭐야, 이게 아이고 뭐야 해서 내 무덤이 옮겨졌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설령 그러겠냐고요. 그런데 귀신들아, 나 여기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는데 무덤 속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울부짖지 마, 귀신아. 뭐 어쩔 수 없지. 니네들이 살았던 동네 풍경이 좋은 탓이야. 관찰사들이 여기 좋대잖아. 그래서 그 시신들도 다 파헤쳐서 무덤을 옮긴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풍경이 좋은 걸 어떻게,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울부짖는 저 귀신하는 청각적 심상이고 구체적 청자를 설정한 다음에 도노법을 사용함으로써 이거는 곧 백성들의 고통 소리, 고통하는, 신음하는 소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범 같은 끊고 우리 감사 끊고 조금도 끊고 원망하지 마, 이런 거죠. 다 반어법이죠. 이거 원래 고전 시간에는 반어법이 없는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조선 후기 작품이다 보니까 반어법이 이렇게 조금씩 있습니다. 범 같은, 범은 뭐예요? 호랑이잖아. 우리가 호랑이가 일반적으로는 무서운 뭐 수호신, 어떤 뭐 카리스마 이런 존재인데 여기서는 폭군 같은 우리 감사, 직유법이죠. 원망하지 마. 풍경이 좋은 걸 어떻게? 이런 거죠. 음식 거마 장막 끊고 온갖 채비 끊고 밤낮으로 끊고 준비하고 끊고. 음식 먹을 거, 우리 공무원님들 드실 거, 거마
수레와 마, 가을에 밖에서 천막 치고 놀아야 하니까 장막 등에 양반님들 맞을 온갖 채비 준비, 우리 불쌍한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모든 노동력과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짜내서 밤낮으로 준비하고 이것만에 큰 물고기 끊고 낚아내어 끊고 배 안에서 끊고 요리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곡창지대 추수철에 와서 이 못돼 처먹은 그다음에 백성들 생각이라고는 조금도 하지 않는 이런 관찰사 등등의 관리들, 공무원들이 와서 크루즈 놀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쵸? 그 다음에 응향각을 끊고 숙소 삼고 끊고 새여울서 끊고 배를 타는구나 끊고 그냥 숙소, 응향각, 새여울서 배 타는 뭐라고 그럴까? 나루터 이런 데서 이제 배를 타는 거죠. 자, 슬슬 배 떠납니다. 물 가운데 끊고 떠내려가니 끊고 뱃놀이 하는 거죠. 어때? 전라도 남도 얼마나 풍경이 좋아. 강산도 끊고 좋구나. 좋으시고 끊고. 자, 그런데 어때? 감사에겐 끊고 풍류겠죠. 끊고 아이고 자연 좋다. 역시 자연 풍경은 전라도지. 하지만 그 지역에 살던 백성에게는 첫 죽이고 싶은 원수 같은 새끼겠죠. 니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왜 나를 비롯한 우리 고을의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서 너의 즐거움을 우리가 왜 희생해야 되느냐라는 거겠죠. 그렇지? 그래서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의식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죠. 얘 끊고 얘랑 이렇게 바꿔도 되니까 여기선 또 대구법도 성립이 되겠죠. 그렇지? 괜찮죠? 그 다음에 넘겨도 되겠니? 뿅. 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 합강정가는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잘 읽잖아. 그럼 사이다 같은 느낌들도 있어요. 보세요. 인간 세상에 끊고 남은 애군 끊고 물 나라에 끊고 미쳤도다 끊고. 자, 인간 세상에 남은 애군, 인간 세상에 남은 온갖 나쁜 부정적인 운세 또는 운명이 물 나라에 미쳤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진짜 꼴배기 싫은 모든 것들이 물나라는 뭐겠어요? 이놈들이 뱃놀이하는 강이죠. 이런 나쁜 새끼들의 나쁜 그런 어떤 분위기가 강에 미쳤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 양반들의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놈들의 재수 없음이 평화로운 우리 강에도 이게 미치게 되었구나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오리밥 끊고 심리에 4km니까 배 타고 한 2km 갔나 봐요. 오리밥께 기회정이라는 정자에 술과 고기가 끊고 낭자하다. 쫙 펼쳐지고 깔렸다. 낭자하네. 지네들한테는 술 맛있고 고기 맛있겠죠. 그런데 여러 고을 관리가 끊고 대접한 것이라 끊고 백성의 끊고 피와 기름 아닌가 끊고 관찰사님이 한양에서 오십니다. 자, 한반도를 이렇게 그려봐. 합강정은 여기 있습니다. 대략 관찰사님이 오신대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관찰사님 주변 다 모인 거예요. 그럼 주변 고을의 사또가 관찰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각 지방의 백성들의 고혈, 피와 기름을 쭉쭉 짜냈을 거란 말이야. 없는 거 더 내고 세금 더 내고 뭐 닭 잡고 오리 잡고 뭐 지네가 돈 썼겠어? 야, 거기 닭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잡아라. 뭐 이런 거 하겠죠.
좋은 술 다 거둬라. 강제로 해서 관찰사에게 여기 있습니다요 이런 거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대접한 것이지만 실제로 각 고을에 살고 있는 백성의 피와 기름, 기름골자에다가 피혈자, 백성들의 생때 같은 피와 기름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백성들을 착취한 고을 관리를 비판한 거죠. 괜찮을까? 그 다음에요. 홍수 가뭄에 끊고 피해 입은 백성이 끊고 관찰사 가을 순행 끊고 기다림은 끊고. 봐라. 백성들에게 홍수 좋아? 그러면 물이 많아서 싫다고? 그럼 가뭄 좋아? 가뭄도 부족. 물이 적당해야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홍수와 가뭄에 피해 입은 백성, 그러니까 이 백성은 자연재해로 인해 부정적 상황에 놓인 우리 불쌍한 백성이, 얘들아,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야. 홍수가 나거나 뭐 가뭄이 생기거나 또 폭설이 내리거나 이런 재난재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죠. 선포하는 순간 법적으로 도와주게 돼 있다고요. 옛날엔 그런 법은 없었겠지만 이렇게 유유하면서 우리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중앙정부에서 관찰사가 내려오면 그렇구나. 다른 데서 좀 거둔 세금을 이쪽에다 좀 쓰고 이런 게 백성들을 향한 나름대로 복지 아니야? 복리 증진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찰사 가을수는 기다린다니까.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농사가 안 됐어요. 홍수 때문에. 농사가 안 됐습니다. 가뭄 때문에. 관찰사님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려고 기다리는데, 그래서 가을거지 끊고 부족함을 끊고 채워줄까 끊고 해서인데 끊고 지나는 끊고 곳마다 끊고 죄를 묻는 끊고 패단이네 끊고. 관찰사가 오면 아이고 나으리 어르신, 관찰사 나으리,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힘이 없어서 일도 못하고 어린아이들은 병이 들고 먹을 게 없습니다요. 저희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잘 저희들의 어떤 그런 복지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부족한, 추수가 안 돼서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이 현실을 관찰사가 와서 좀 채워줄는지 했는데, 관찰사가 오자마자 배고파? 너 근데 너 죄 지은 거 있지 않아? 이거 한단 말이에요. 기다린 관찰사로부터 죄를 추궁하는 역공을 당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패단이죠. 백성들을 살려야 하는 판국에 백성들을 관찰사가 죽이러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었던 어떤 도끼에 발등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문혼제도 끊고 감췄는데 끊고 목화밭이야 끊고 거론할까 끊고. 이게 무슨 뜻이야? 문혼은 물이 좀 차 있는 논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혼은 물을 쉽게 댈 수 있는 논.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할게요. 백면화대는 끊고 벌건 땅에 끊고 백지증세 끊고 하는구나 끊고. 묘라는 것은 논이나 밭의 넓이를 재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르, 헥타르 뭐 이런 거 몇만 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혼제에도 감췄는데 목화밭이야 거론할까? 문혼제에도 감췄다. 물을 쉽게 댈 수 있는 논도 감췄는데 목화밭? 백면화되는 벌건 땅?
백지증세? 얘들아, 백지증세는 뭐예요? 수학이 없어서 세금을 면제받아야 되는 곳에 오히려 세금을 때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야, 너 이거 있는데 왜 감췄어? 너 이거 목화밭에서 수학 있지 않아? 너 여기 왜 이렇게 없어? 너 세금 내. 이런 거.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이것도 역시 백성들에게 포괄적이고 고압적인 정치나 행정을 하는 못돼 처먹은 관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 수 있겠냐고요. 자, 이때가 정조임금 때였거든요. 인자한 우리 임금 끊고 곡식 한 묶음도 끊고 모래 덮일까 끊고 염려하는데 끊고. 임금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임금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인자하신 우리 임금님께서는 못돼 처먹은 지방 관리들과는 다르게 백성들을 잘 보살핀다고요. 백성들이 먹는 곡식 한 묶음. 얘들아, 쌀자루에 모래 들어가면 먹기가 힘들잖아. 아유, 우리 임금님께서는 우리 불쌍한 백성들이 먹는 곡식 한 묶음에도 모래가 덮일까 봐 그렇게 세심하게 걱정하는데, 불쌍한 백성 끊고 논밭에다 끊고 좁은 길을 끊고 널필한다 끊고, 야 여기 우리 양반들 다녀야 돼. 야 이 새끼들이 이거 야 밭 논 다 모래로 덮어 길 만들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임금에 대해서는 백성들을 자식 돌보듯이 돌보는 성군으로 여기는데 관찰사가 행차하는 길을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맨날 양반들이 맨날 다니는 길이라면 좀 넓혀 보겠어요. 딱 한 번 오는 건데 너무 여기 길이 좁아, 넓혀, 이런 겁니다. 길 넓히란다. 얼탱이 없음이죠. 그래서 여긴 대조가 있습니다. 임금, 긍정, 관찰사, 부정. 이렇게 각 읍 관리가 끊고 독촉하니 끊고. 아니 나으리, 우리가 농사 짓는 땅을 어떻게 모래로 덮어서 길을 냅니까? 라고 했더니 채찍 몽둥이 끊고 낭자다 끊고. 내가 이런 조선을 너무 싫어한다고요. 병적으로. 난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들어가서 이런 양반들이랑 현피 한번 하고 싶다니까요. 너 이 새끼야, 너 일로 와봐. 이런 거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기분가 괜찮았는데 신제약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 있어요. 신제약이. 내가 너무한가? 좀 생각해보. 그렇진 않아요. 왜 원장이야? 여기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응? 나 배만 불룩 내놓고 뭐 하는 것도 없이 이 새끼야. 어떻게 할까? 자, 허다한 끊고 관인들이 끊고 대호소호에 끊고 분담시켜 끊고. 허다한 많은 관인들은 누구겠어요? 공무원들이겠죠. 그 다음에 대호소호에 분담시켜서. 자, 대호소호는 뭐냐면 호는 집이에요. 몇 동 몇 호 할 때 그 호예요. 그럼 큰 집, 대호는 큰 집이죠. 그 다음에 소호는 작은 집이죠. 근데 알아두셔야 할 게 집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호는 잘 사는 집, 소호는 조금 못 사는 집. 그래서 그 집이 소유하고 있는 논과 밭의 면적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든 회사에서 일을 하시든 간에 결국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를 내거든요. 그거 알고 있어, 얘들아? 부모님들 열심히 일하신 거, 재산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신 거 매년 1년에 2번씩 내신다고요. 응?
알긴 뭘 알아. 부모님들 맨날 세금 내시는 대로 바쁘는데 그럼 세금을 걷었으면 잘 쓰면 되잖아요. 근데 서울시는 이상한 데다 쓰고 있죠. 한 줄 알아? 어디다 썼는지? 있습니다. 뭐 궁금하면 뉴스 찾아보세요. 서울시장도 바뀌어야 돼. 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이 집은 잘 사는 집이네. 그 재산세 다 똑같이 안 내죠. 돈 많으면. 그래서 선생님도 재산세 많이 내는 게 손이야 뭐 이런 거 하죠. 재산이 많다는 거니까. 근데 막상 재산세 내잖아요. 뭐야 그게 많이 내. 그러긴 하죠.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관인들이 이 집은 대호, 이 집은 소호. 그래서 이 집은 뭐해 해서 뭐 하는 줄 아니? 사방북은 끊고 심리 안에 끊고 닭과 개가 끊고 멸종한다고요. 이 집은 잘 사네. 닭 10마리에 개 2마리. 더 잘 살잖아. 야, 닭 20마리에 개 10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 닭과 개 잡아서 뭐 하는 거야? 먹는 거예요. 관찰사 대접한다고요. 근데 부자는 끊고 버틸만 하죠. 괜찮지만 끊고 가련하니 불쌍한 사람들은 다 모두 가난한 자로구나. 이런 얘기죠. 괜찮아? 그 다음에 넘길게요. 뿅. 아이고 이렇게 할 게 많은데 아까 저게 안 돼가지고. 자 보십시오. 해는 기울고 끊고 이정은 끊고 저녁밥 끊고 재촉할 때 끊고. 자 이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장님, 마을의 이장님. 해는 기울었어요. 그리고 이정, 우리 마을의 리더 이장님이 저녁밥을 재촉하는 겁니다. 이정, 이장님이라고 하죠. 편안하게. 텅 빈 부엌에서 끊고 우는 아낙 끊고 발 구르며 끊고 하는 말이 끊고. 빨리 뭐해? 밥 준비해야지. 이런 거죠. 자, 하는 말이 방아 품에 끊고. 방아가 뭐야? 방아 일하면서 일당 벌어 얻은 양식 끊고 한두 대가 끊고 있긴 한데 끊고. 곡식이 요만큼 우리 식구 한 끼 먹을 정도는 돼요. 채소도 끊고 있건만은 끊고 그릇은 끊고 누구에게 빌릴 거 끊고. 그래 쥐어짜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한 걸로 내가 그래 이장이 바치려면 바친다. 근데 바칠 수 있는 그릇이 없다. 그만큼 그릇이 없다는 건 뭐야? 그만큼 먹을 사람들도 없기에 그런 건데 그걸 어떻게 주냐. 그러니까 어때요? 이건 누구의 목소리야? 이건 누구의 목소리여야 돼요? 안악의 목소리죠. 자 그렇다면 앞뒷집 돌아보니 끊고 섣달 금음에 끊고 시루 빌리는 끊고 격이로다 끊고. 자 그러니까 시루 빌리는 격이란 건 뭐냐면 섣달 금음에 시루 빌리는 격이란 게 뭔지 아니? 섣달 금음은 12월 말일이죠. 12월 말일에 뭐 해 먹었어 우리 조상들이? 팥죽도 해 먹고 떡도 해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쌀로 이렇게 남은 쌀이랑 곡식으로 떡 해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떡 할 때 뭘로 만들어? 시루로 만들죠. 그럼 시루가 남을 일이 있겠어? 섣달 금음에 시루 좀 빌려주자는 거는 뭐는 거야? 되도 않는 일을 시킨다는 거죠. 시험 보고 있는데 이제 시험 봐야 되는데 컴싸 빌리러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걸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나? 빌릴 수 없는 걸 빌리러 다니는 꼴과 마찬가지. 이거 속담이에요. 그래서 섣달 금음에 시루 빌리는 격이다. 섣달 금음이라는 게 실제로 12월 월말을 얘기하는 게 연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릇조차 빌리기가 어려운 아주 처절한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마을 끊고 닭과 개 끊고 다 먹어치우고 끊고 집집마다 끊고 또 거둔간 끊고 말인가 끊고. 좀 이상하죠?
자, 이렇게 조선 후기 가사는 음보율을 잘 안 지킬 때가 있어요. 한마을 다시 한번 끊어볼까? 그래도 맞춰볼까? 한마을 닭과 개 끊고 다 먹어치우고 끊고 집집마다 끊고 또 거둔단 말인가 끊고 이렇게 그나마 낫겠다. 한 마을에 있는 닭과 개 바치라고 해서 대호 소호 나눠서 다 바쳤잖아. 그럼 됐지 뭘 또 집집마다 또 거들어 다니냐고. 관찰사가 뭐 진짜 대단한 벼슬이야? 이런 거죠. 대호에는 끊고 한양 넘고 끊고 소호에도 끊고 6, 7전이라 끊고 큰 재산이 많은 집에는 한양 이상 걷고 그보다 좀 작은 집에도 6, 7전 정도 걷는다고요. 그러면 이 관찰사가 이 전라남도 지역에 방문했다는 이유로 각 고을의 수령들이 다 모두 모여서 자기네들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관찰사만 한 번 더 오면 이 놀이 끊고 다시 하면 끊고 이 지역 백성 끊고 진짜 다 죽어난다고요. 관찰사 배 2번 탔다간 다 뒤진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지? 낙토에서 끊고 태어난 사람 끊고 태평성대 끊고 좋다 하여 끊고. 낙토가 뭐야? 즐거운 땅 아닌가요? 그러니까 낙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태평성대 좋다라고 해서 편안히 끊고 지내더니 끊고 할 일 없이 끊고 떠도네 끊고. 무슨 뜻이냐면 낙토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것은 이 지역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지역은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낙토, 즐거울 낙의 흑토, 즐거운 살기 좋은 곳에서 태어난 우리 백성들 태평성대다 좋다 하고 편안히 지냈는데 이제는 어쩔 수밖에 없이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죠. 한 사람의 끊고 호사가 끊고 관찰사 새끼 한 새끼 온다는 것 때문에 몇 사람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냐. 단순히 몇 사람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백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느냐. 그리고 집과 논밭 끊고 다 팔고서 끊고. 그러니까 그 새끼 하나 온다라고 이지랄 해갖고 집도 팔고 논밭도 팔고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어디로 끊고 가야 한단 말이냐 끊고.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관찰사 새끼 하나 온다고 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걷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정착하며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비나이다 끊고 비나이다 끊고 하느님께 끊고 대체 빕니다. 우리 임금님 끊고 어진 마음 끊고 밝은 촛불 끊고 되게 하시오 끊고 비추소서. 임금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관찰사 새끼가 여기 와서 지금 우리를 다 이렇게 괴롭히는데 우리 임금님께서 우리 성군께서는 이걸 모르시나 봐요. 그러니까 빕니다. 우리 임금님은 어진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 밝은 촛불을 우리에게 비추실 수 있게끔 제발 도와주세요.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봐봐. 계속. 자, 소문에 끊고 들리기를 끊고 아전향원 끊고 벌한다기에 끊고. 자, 소문으로 들어봤더니 향원은 뭐냐면 뭐라 그럴까? 지방 수령가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다. 그럼 전라남도 도지사 비서실 뭐 이런 거예요. 향원이라는 게 지역의 뭐랄까? 민원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문에 들리기를 아전향원 벌한다기에 가나카니 끊고 벌하는가 끊고 그러니까 가나카니 끊고 아니다. 이게 후기가사 가나카니 벌하는가 끊고 여겼더니 끊고 음식과 끊고 도로 탓하는구나 끊고 이렇게 해야지 사면 되겠다. 소문에 들리기를 전라도 도지사의 비서실장이 혼난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백성들에게 나쁜 짓을 해서 벌 받나 했더니 음식과 도로를 탓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관찰사가 아전이랑 그 지역의 공무원들을 혼낸다라고 하기에 나쁜 놈들 혼내줄 줄 알았는데 백성들에게 제대로 음식도 못 걷고 도로 정비도 안 돼 있다라고 해서 혼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전향원은 백성들에게 악착스럽게 굴지 않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왜 혼나? 백성들 더 쥐어짜야지 새끼들아. 어? 그딴 식으로 해서 그게 잘 되겠어? 나쁜 새끼들. 그래서 혼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소식을 알았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노예 차출 끊고 무슨 일인고 끊고 술령수에 끊고 권세로다 끊고. 얘들아, 노예를 차출한다고? 술령수라는 것은 군인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의장대, 약간 멋있는 군인, 그 부대의 포스를 상징하는 깃발 드는 군인들. 자, 노예 차출 무슨 일이냐? 술령수의 권세로구나. 무슨 뜻이야? 노예를 차출한다라는 게 그 지역에 술령수가 권세를 부린다라는 거야. 술령수 마음대로 집집마다 야 너 노예해라, 야 너 노예해라, 뭐 이 짓 하러 다닌다는 거죠. 음식은 끊고 넘쳐나고 끊고 뇌물은 끊고 공공연히 오고 가니 끊고.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러면 어떤 거예요? 좋을시고 끊고 좋을시고 끊고 상평통보 끊고 좋을시고 끊고. 역시 A, B, A 구조로 되어 있죠. 좋구나 좋아. 상평통보가 뭐야? 돈 아니야 돈. 엽전. 돈이 좋구나. 많이 주면 끊고 무사하고 끊고 적게 주면 끊고 트집 잡는다 끊고. 돈 많이 주면 그래 됐다. 적게 주면 너 이 새끼 돈 더 있는데 왜 안 내?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다 깡패 새끼들, 양아치 새끼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좋구나 좋아, 상평통보 좋구나. 역시 얘 또한 반어법이 되겠죠. 그래 진짜 좋아? 그런 건 아니죠. 춘당대 끊고 치는 장막 끊고 오목대 끊고 무슨 일인고 끊고. 춘당대는 어디냐면 지금의 경복궁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중앙에서 과거 시험 볼 때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시험 보는 시험 장소예요. 땅바닥. 그 춘당대에 대체 치는 장막 오목대. 오목대는 뭡니까? 여기서 옛날에 이것도 좀 이게 지금의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건데 이 오목대인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좀 얘기가 좀 필요해요. 옛날에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 전에 왜구를 물리치고 거기서 잔치를 베푼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리고 조선 개국 이후에 태조 이성계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오목대를 세운 겁니다. 춘당대에 치는 장막 오목대에 무슨 일인고. 결국에 이 모습은 뭘 얘기하는 거야? 아니 과거 실시하는 그 서울에 있는 그런 게 그게 왜 여기 오목대 이곳 이 지역에 무슨 일인고. 그 다음 거 볼게요. 참나만 끊고 과거장서 끊고 제주 결혼은 끊고 유생들아 끊고. 구체적 청자죠. 유생들은 뭐야? 선비이긴 하지만 아직 과거에 합격하지 않은 유생들이죠. 참남하다라는 것은 너무 분수에 넘쳐서 지나친 과거장에서, 그러니까 럭셔리한 양반들의 특권이자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학이란다.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생들아. 53주 끊고 시향 예향에 끊고 의로운 선비 끊고 하나 없단 말인가 끊고. 야 이 새끼들아, 그렇게 관리가 되고 싶고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이런 선비들아, 너희들이 과거에 합격하면 뭐하냐? 전국 53주 전국 방방곡곡의 지역
시향, 예향 구석구석에 그렇게 해서 시험 어렵게 공부해서 고위 공무원이 됐는데 고위 공무원이 됐으면 각 지방에 올라가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그러면 다시 내려올 때 자기가 살던 고향,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고향과 같은 지방에 좀 이렇게 은덕을 베풀고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거 하는 의로운 선비 새끼 하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그치? 먹을 복 좋은 끊고 우리 감사 끊고 출세운 좋은 끊고 우리 감사 끊고 역시 얘랑 이렇게 대구법. 아유 우리 감사는 과거 시험 잘 봐서 합격해서 고위공무원 돼서 지방에 내려와서 불쌍한 백성들 피와 기름 쫙 짜먹는 아이고 먹을 복 좋은 우리 감사 반어법 출세 운 좋은 우리 반어법 들어오시면 끊고 육조판서 끊고 나가시면 끊고 팔도감사 끊고 들어오다라는 게 조정으로 들어가면 중앙 고위 관리 공무원을 하는 거고 중앙에서 나오면 전국을 다 이렇게 권세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팔도감사 역할을 하는 거고 공명도 끊고 거룩하고 끊고 명예도 거룩하시네요. 부귀 재산도 아주 끝이 없네요. 다 반어법입니다. 망극하도다 끊고 나라 은혜여 끊고 감격스럽다 끊고 임금님 은혜여 끊고 다 반어법입니다. 뭐 뒤지겠는데 그치? 자 그래서 한 토막 끊고 절개라도 있다면 끊고 온 힘을 다해 끊고 은혜에 보답하라. 야 너희들 새끼들아 그렇게 절개가 있어? 그렇다면 임금님에 대한 은혜에 보답해야지. 너희들 고위 관리직들 그렇게 살지 마. 우리 임금님의 은혜를 입는다. 배은망덕 끊고 하게 되면 끊고 자손에게 끊고 화가 미치리라 끊고 면 가정적 상황을 설정해서 고위관리 너희들 있잖아. 임금의 신하로서 지조와 절기를 지키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 너희들 후손 엿먹을 거야 라는 거의 저주 섞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치? 자 문제를 한번 같이 하나 있어요. 하나 관련된 게. 그래서 요 문제만 풀어보면 됩니다. 얘들아 기억이 뭘까요? 기억. 자 화면이란다. 칠판에서 찾기는 좀 귀찮은데 그래도 보면은 얘들아 기억 본문 볼까요? 기억은 구경가세 합강정의 구경가세 그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보자. 뭐 얼마나. 자 구경가세 끊고 합강정에 끊고 구경가세 끊고 해놨죠. 그리고 넘겨서 보면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끊고요. 감사를 맞이하는 행사가 열리는 공간적 배경 합강정 맞지?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찾아. 니은 어디 있니? 문혼제에도 끊고 감췄는데 끊고 목화밭이야 끊고 거론할까 끊고. 자 이거 뭐죠? 농사와 관련된 공간 논과 목화밭을 언급했죠. 언급하면 끊고요. 백성들의 어려움에는 딱히 관심이 없구나.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수탈하는 거라든가 어쩌면 그 백성들을 괴롭힐 생각만 하지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디귿 볼까요? 디귿 뭐가 있을까? 많이 주면 끊고 무사하고 끊고 적게 주면 끊고 트집 잡내 끊고. 어이구. 자 이거 뭐야? 갑자기 눈 호강했네. 상반된 의미를 지닌 어휘를 사용하여. 맞죠? 무슨 어휘인데요? 많이 주면 무사하고 적게 주면 트집 잡네. 상반된 지닌 어휘를 사용하여.
뭐가 있지? 상반된 게? 많이 주면 무사하고 적게 주면 트집잡네. 그러면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술령수. 그래, 술령수가 그 고을의 군인이고 다음에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술령수의 속성을 부합하고 있는 거, 강조하고 있는 거 맞죠? 리을은 뭐야? 리을 먹을 복 좋은 끊고 우리 감사 끊고 출세운 좋은 끊고 우리 감사. 대구법인데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끊고 순시를 나온 감사가 높은 지위 오른 것의 부당함이에요? 저놈이 왜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그 감사의 못된 행위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죠. 답은 4번. 미은 뭘까요? 배은 망덕 끊고 하게 되면 끊고 자손에게 끊고 하감. 자, 뭡니까? 가정적 진술을 통해 끊고 감사가 임금의 신하로서 유교적인 가치를 지켜야 하는 당위성 강조. 맞죠? 그래서 합강정가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좀 길었어. 그래도 잘 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임유 후에 목동가를 또 한번 네. 마지막 문단? 어디? 배은망덕? 감격스럽다 임금님을 반어법이 나셨잖아요. 아니? 반어법은 아니고요. 얘가 반어법이죠. 예, 거룩하다. 이 임금에 대해서는 부정이 없습니다. 당연히 만극 끝이 없다고. 나라의 은혜와 임금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임금의 은혜를 배반하지 말아라, 배은망덕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죠. 이거는 반어예요. 어이구 우리 관찰사님들, 이거는 반어가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목동가 하도록 하죠.